자,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뭐 이런 표현은 여러분 익숙하죠. 미정계수 몇 개? 4개네요. 그럼 뭔가 이제 네 조건을 가지고 fx를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3차함수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지는 알 수가 없고 g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죠. 근데 이 다조건을 얼른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떤가요? 여기 x-제로가 있었으면 우미분 계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루트 x가 있을 때 극한값이 루트 3이 나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여기 x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이 gx는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 지금 그 의미는 우미분 계수가 x 이퀄 0,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극한값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괜히 주진 않았겠죠. gx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 a, b, c, d가 있고 지금 a만 양수인 상태인데 이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d는 사라질 것이고 뭐 7a, 4b, 1c 맞나요? 아, 그 맞고 하고 있나? 하여튼 뭐 a, b, c의 실수배의 합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대값이 이범위에 있다는 거니까 일단 뭐 스타트를 끄는데 그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별 영향가가 없네요.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부과돼 가지고 이게 활용이 돼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함수 gx의 개수, 연속함수 gx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또 이걸 또 모두 구하라고까지 했네요. 개수뿐만 아니라 함수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g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봅시다. 뭐 밑에는 이제 g를 구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연속함수 g의 개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좀 뇌 근육을 풀어보는 의미에서 두 이차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다. 다음이 없네? 다음은 여기 있습니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두 연속함수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fx랑 같든지 또는 gx랑 같든지 하단 말이에요. 이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h의 개수를 구하라. 이 경우는 뭐요? f 아니면 주겠죠. 두 가지. 여러분 연속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어떤 그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함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요 x 값에 대해서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은 이제 요러한 hx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연속 조건이 있으니까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지만 이 값이었다면은 요게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연속이 되려면. 예? 그래서 이 경우하고 저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뿐인데 이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도 연속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연속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이 접점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알파보다 클 때 두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고배 법칙 딱. 얘는 어떻게 돼? 이제 알파 베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파보다 잘 두 가지, 또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또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8가지네 8가지. 되겠죠 이런 거? 연속함수 개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조건이잖아요. FGT 이퀄 FT를 지금 F는 3차고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 함수인데 FGT 이퀄 FT인 GT의 정체는 무엇이겠는가? 요것을 지금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잘 요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적인 것이죠. 요것을 먼저 좀 직관적으로 개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GT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F가 3차 함수인데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GT 이퀄 T, GT랑 T랑 같을 때밖에 안 될 테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극대극소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극대극소 또 극대극점을 갖지 않는 경우도 아주 심플한 경우겠고 GT 이퀄 T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극대극소가 일단 존재하고 요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T 값이 쭉 변해가면서 요식을 만족시키는 GT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이 T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은 함수값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파 T, 베타 T라고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이 T하고 알파 T와 베타 T의 대소 관계가 꼭 이럴 필요는 없죠. T가 이렇게 이제 T가 우리는 쭉 커지는 어차피 T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것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변해가는 거니까 T 값이 쭉 변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교점 세 개가 될 때 T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알파 T와 베타 T는 그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치죠 뭐 어차피 바꾸면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이제 이 T 값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T 값이 쭉 변해갑니다. T 값이 쭉 변해가는데 일단 이 그림대로 하자면은 T 값이 여기서 이제 이 극대 이전까지 쭉 커져가면 어떻게 되세요? 알파 T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감소해?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올라가는데 그걸 도출하는 x 값은 줄어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알파 T는 줄어들고 베타 T는 증가하고 우리가 최소한 증감 정도는 직관적으로 얼마든지 포착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하여튼 이 극대극소 이 밴드 안에서는 FGT 이퀄 FT를 만족시키는 GT가 T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알파 T가 될 수도 있고 베타 T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봅시다. 극대점의 x좌표를 극대점하고 극소점하고 그 다음에 극소점과 함수값이 같은 x값하고 극대점과 함수값이 같은 x값하고 여러분 이 비율 관계는 다 알고 있죠. 1대 2대 1 되잖아요. 변곡점이 끼어 있으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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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T1, T2, T3, T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제 T 값이 충분히 작은 실수부터 해가지고 쭉 커져 와가지고 이제 T1 가까이 왔어. T 값이 T1 가까이 와가지고 보이나요? 자 옵니다. 짠 이렇게 막 변해간단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T 값이 이제 T1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크게 의미 없지만 하여튼 따져 보자면은 T가 T1에 못 미칠 때는 이 GT 이퀄 T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나타낸 것이고 이거 GT 이퀄 T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T1에 딱 도달했어. T가 T1에 도달했고 T1보다 이제 점점 커져가게 되면은 알파 T는 줄어들죠. 되나요? 네?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자 다시 T가 T 값이 T1부터 T2까지 쭉 커져가는 동안에 알파 T는 어떻게 돼요? T3부터 T2까지 감소해 가겠죠. 이렇게 그걸 나타낸 게 이겁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T가 T에서 T1에서 T2까지 가는 동안에 요 알파 T는 T3에서 T2로 간다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T2를 넘어가서 T가 T2를 넘어가면 이제 요 상태잖아요. 알파 T는 어떻게 되나요? 쭉 감소를 하죠. 역시 T2에서 T1까지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증감 정도는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T3를 넘어갔다. T가 T3를 넘어가게 되면 알파 T는 다시 T1에서 T2로 증가를 하겠죠. T1에서 T2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T1에서 참 힘드네. 자 이렇게 여기 알파티입니다. 여기 알파티. 여기 알파티의 개형.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여기 알파티의 개형.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베타티 어떻게 되냐? T 값이 여기서 쭉 커져가게 되면은 베타티 여기 T3에서 T4까지 쭉 따라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T 값이 여기 넘어와가지고 극대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베타티는 다시 T4에서 T3로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T 값이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베타 T가 이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T2까지. 그래서 요게 여러분 요게 알파 T의 개형이고 요게 베타 T의 개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개형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요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알파 t와 베타 t는 요 알파 t하고 베타 t는 이 t1과 t4 사이, 그러니까 이 이제 극대 극소값의 함수값이 나타나게 되는 이 밴드 사이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까지 하겠구나.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니까. 근데 이제 t1하고 t4에서는 이게 불연속이겠구나.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식으로 한번 도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니까 FGT 이퀄 여기 FGT 이퀄 FT를 만족시키는 GT를 식으로 이끌어내 보자. F에 대해서는 우리가 3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X 자리에다가 GT 집어넣고 T 집어넣는 거죠. 자, GT 집어넣은 식, 요거 좌변, 우변에 T 집어넣은 식.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이걸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GT의 정체가 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식으로 도출하고 싶은 것인데, 일단은 이걸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A, B, C, D로 묶어보도록 합니다. 각각 묶어봤을 때 이게 되겠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보이나요? 여기 상수항 사라져서 일단 기분이 한번 좋아지고 GT-T가 보이죠? GT-T. 당연히 이걸 인수로 가져야지. 왜냐하면 GT 이퀄 T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GT-T로 묶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 여기 제곱 플러스 GT 곱하기 T, T제곱 있겠죠? 여기 있겠죠?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빼기 제곱에서 차가 빠졌으니까 이게 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인수 빼면은 C만 남겠고. 되겠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문자가 많으니까 막 헷갈리는데 GT 구하고 싶은 거예요. GT.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GT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T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GT의 제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GT가 있는 부분이 여기 T하고 B하고 AT죠 물론 AT하고 B하고 요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GT가 없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뭘 구한다고? GT를 구한다고. 뭘로 구하지? G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니까 근해 공식으로 구해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제 쓰기는 싫지만 보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GT는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건데, 물론 그 GT가 이렇다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겠어요? 요 내부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교점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GT였던 거니까 이게 실제로 실수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GT가 3개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극대극소 사이에 있어야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그 T1, T2, T3, T4 했던 거 있죠. 극대 극소, 그다음에 극대값이랑 극소값 함수값 같은 x 포인트들, 그것이 바로 그 밴드 안에 있다는 얘기가 요 근호 안에가 0 이상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요걸 이퀄 0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T1, T4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봤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요것을 좀 따라와 주셔야 되겠는데, 자, GT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T가 0부터 4까지의 범위에 있을 때 FGT 이퀄 FT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 T가 요 범위에 있을 때 FGT 이퀄 FT가 성립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만족시키는 GT가 이렇게 T나 알파 T나 베타 T가 나오려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T 값의 범위에서 GT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얘기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T1, T4 값을 결정하지 못했지만은 수직선상에서 T 값이 0부터 4다. 근데 이 T1, T4가 이렇다. T1, T4의 범위가 이렇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 공통된 부분에 한해서
GT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이제 다 앞에서 한 얘기고 알파 t, 베타 t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T1부터 T4까지의 구간이 있는데 이제 T1에서 시작되는 부분, T1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돼야 하느냐라는 것을 뭘로 해결할 수 있을 거냐면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T1부터 T4까지 정의된 연소함수 G의 개수를 구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2차 함수 2개 가지고 여기 몸을 풀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소함수 됩니다. 이것도 연소함수. FGT 이퀄 GT, FGT 이퀄 FT를 만족시키는 연소함수 GT가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세겠죠. 그럼 8가지가 나올 거라고. 얘가 없었다면. 근데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요 극한값이 루트 3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우미분계수가 0일 수 있을 것이냐?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요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T1 값이 제로가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T1에서 T2까지 이 지금 이게 있었죠. T가 있었고 알파 T가 있었고 베타 T가 있었는데 베타 T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GT가 베타 T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 우리 개형을 얘기할 때 아까 증가 감소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y 이퀄 루트 x 우비분계에서 플러스 무한대잖아요. 또는 여기 루트 x도 그렇고 뭐 이런 원의 방정식도 생각해 보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무한대란 말이지. 그래서 그 요런 것도 지금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 t 값이 어떤 닫힌 구간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런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T1이 0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요 GT가 베타 T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 T1이 계속 가봅시다. 여기 T1이 0이기 때문에 T1이 뭐였지? 아까 그 루트 안에 있었던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요 t에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판별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 ABC가 뭐였어? 그 3차 함수의 미정계수였으니까 판별식이 아니고 우연히 이제 이런 꼴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니까 아까 그 베타 t 이제 우리가 베타 t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 t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무한대였던 것을 봤을 때 알파 t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베타 t에 대해서 아까 그 근해 공식 풀어가지고 나왔던 GT 중에 여기가 플러스 루트인 거 하나였는데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요걸 없애고 여기까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베타 t 되겠죠? 이 0을 말았으니까 베타 t가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조건 극한값 루트 3인 거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베타 제로를 해보면 이제 여기다 0, 0, 0 t에다 0 집어넣으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이 다조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gx, g0가 결국은 베타 x, 베타 제로가 돼가지고 요것을 집어넣어 보면 자 봐봅시다. 이 식에서 요 식을 뺍니다. 그러면 얘만 없어지겠죠? 얘만 없고 나머지 분자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제 단 t를 x로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x 플러스 루트하고 여기 t가 x로 바뀐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x로 나눈 것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루트 x 다 나눠버리면 분자분모 나눠버리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어쨌든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0 대입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2a분의 루트 마이너스 2ab가 돼서 이게 얼마다? 이게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는 양수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b는 음수가 돼야죠.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 b는 음수고 여기다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해 보면은 12a 제곱 이퀄 마이너스 2ab가 되는 것이니까 그 a는 양수로서 2a를 약분을 해버리면 b가 뭐가 나요? b 이퀄 마이너스 6a라는 ab가 뭐였어? 3차 함수의 미정계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b 이퀄 마이너스 6a. 그리고 b 이퀄 마이너스 6a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c 이퀄 9a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정계수 4개 중에 2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b 이퀄 마이너스 6a를 여기다 반영을 해보면은 이제 베타 t가 확정된 함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미정계수 없이. 그러니까 자, 되나요?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6a 집어넣은 겁니다. b에다 마이너스 6a 집어넣고 분자분모 a로 나눴을 때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지금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약분하면 이게 a 약분하면 여기 a 제곱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 b가 마이너스 6a니까 여기 플러스 12a 제곱 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없어지면은 여기가 플러스 12t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타 t가 확정된 함수가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함수 있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확정된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3차 함수 fx 역시 b에다가 마이너스 6a 집어넣고 c에다가 9a 집어넣고 아직은 미정계수 2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fx. 근데 베타 t는 확정이 되는데 3차 함수 fx는 미정계수 2개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 또 2개가 남아있지만은 비록 2개가 남아있지만은 상수항은 이제 미분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a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 3차 함수 f의 극점의 x 좌표는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까 우리 t1, t2, t3, t4 잡았을 때 지금 t1이 0이라는 것은 파악했는데 t2가 1이고 t3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t4도 얼마로 결정돼요? 4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t 값들 다 결정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t1 더 이상 t1, t2, t3, t4가 아니라 0, 1, 3, 4 이 범위에서 0, 1, 3, 4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0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베타 t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연소함수가 되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와야 된다는 얘기지. 네? 베타 t로 계속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도 연속이 되고 이렇게 가도 연속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GT는 몇 개? 이 2가지 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0하고 4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G를 연속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G0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G0로 정의해줘. 그 다음에 T가 4보다 클 때는 또 G4로 정의를 해주잖아요. 상수함수로. 그러니까 만약에 G가 이렇게 갔다면은 연속이 되기 위한 상수함수로 T가 0보다 작을 때 GT는 요렇고 이렇게 될 것이고, G가 0과 4 사이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연소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G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G가 이 2가지라고. 이 2가지.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나요? 이거 위에 쓴 게 뭐예요? 위에 쓴 게 요 상수함수 베타 t 상수함수. 요거. 그다음 밑에 쓴 것은 상수함수 베타 t 상수함수. 쓴 거고. 알겠죠? 이렇게 GT 2개가 얻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베타 t가 정해졌기 때문에 GT는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 거고, 함수가 미정계수로 싹 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스코어 우리가 GT를 구하긴 했지만은 물론 이게 이 문제 풀이에 뭐 7, 80% 넘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fx의 미정계수는 2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a하고 d하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디귿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GT에 대한 논의는 끝났고, 이 제시문 기억에 함수 f와 g로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죠? 지금 현재 스코어 f는 미정계수 ad가 남아 있다고, g는 우리가 2가지로 다 구했습니다. 미정계수 없이.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음 S 값 중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이 F 프라임과 G를 곱한 것,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F 프라임 이차함수네. F 프라임과 G를 곱한 것을 뭐예요?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리고 X 이퀄 X가 서로, 여러분 이거 식수가 있는 건 어렵지 않죠? 1부터 4까지 절대값 정제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S라는 것은 이 F 프라임과 G를 곱한 함수의 절대값 씌워가지고 1부터 4까지 정제분한 건데,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F 프라임 있으니까 미정계수 T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도 이제 미정계수 A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떤 X 값의 구간에서 F 프라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건 안단 말이에요. 기억나나? 어떻게 됐죠? 그 3차 함수 F 미분한 F 프라임 2차 함수가 뭘 인수로 가졌었지? X-1과 X-3을 인수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1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고 3과 4 사이에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 인테그랄 되겠죠? 요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 F 프라임 알고 있으면 그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걸 이제 그 복잡한 G하고 이차함수 곱해가지고 요걸 하려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이제 이 G의 정체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FGT 이퀄 GT, FGT 이퀄 FT. 여기서 나온 G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G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적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이제 미분을 때려봤을 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GT 곱하면 된단 말이지. 여기 비적분 함수가 여기다가 GT 곱해 보면은 이 F 프라임 G 곱한 식에 요 식이 들어갔을 때 뭐 하기 좋게 돼 있나요? 치환하기 좋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뭐 여기 왼쪽 것부터 보자면은 여기 F 프라임 G 대신에 요걸 넣습니다. 그러면 치환했을 때 GT를 S로 치환한다면은 F 프라임 S하고 요게 S죠, 요게 S. 그다음에 G 프라임 T DT가 DS가 될 것이고, 이 GT를 S로 치환했으니까 T가 1부터 3까지 바뀔 때 S는 G1부터 G3까지 바뀌겠고, 적분 구간이 이렇게 이제 치환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 구간 조정, G1은 여기서 G1은 4죠. 그다음에 G3은 3이죠. 그 우리 G 구한 거 두 가지 어떤 경우든지 G1하고 G3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4하고 3을 한 거고, 부분 적분했을 때 식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4F4 마이너스 3F3하고 여기 3부터 4까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F 자체는 미정계수 AD가 남아있던 상태여서 지금 F1, 2, 3, 4 했을 때 다 AD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요것을 이제 계산하는데 요거 F4의 4배, 그 다음에 F3의 3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3부터 4까지 요 AD 미정계수 AD가 남아있는 요것을 이제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3, 4 대입하게 되면 역시 AD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 D가 사라져. 그냥 D의 계수가 0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4분의 59A로 남는 것이죠. A는 남아있죠. A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3부터 4까지 적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이긴 한데, 요것도 마찬가지 방식이긴 한데 다 치환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 G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G3은 여기 보시면은, 자, G3은 3으로 정해져 있는데 G4는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치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고, 그래서 이제 G3은 3으로 정해져 있는데 G4가 4인 경우하고 1인 경우 이제 두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후 계산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 적분식이 8A로 나오고, 저 경우에는 이 적분식의 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59A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S가 뭐예요? S가 A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S 값은 몇 개? A로 표현된 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그 어디 갔어요? 요것을 했을 때 이 적분식은 4분의 59A였고, 요 적분식은 8A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59A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4분의 59A하고 4분의 59A를 더하면은 2분의 59A가 될 것이고,
4분의 59a하고 8a를 더하게 되면 여기 8a를 더하게 되면은 4, 8에 32 해가지고 4분의 91a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s 값이 a로 표현되는 바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a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요거 방금 한 얘기고, 요 가조건에서 미정계수 d는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 f1이 이렇고 f2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는 2a입니다. a는 양수고 2a. 그래서 2a가 10부터 20까지니까 a가 5부터 10까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a가 양수니까 이 둘 사이의 대소 관계는 이쪽으로 정해져 있고 a 값의 범위가 가조건 때문에 이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 s의 최대값은 큰 쪽 곱하면 되겠죠. 응? 그러니까 여기 10을 여기다 집어넣은 59 곱하기 5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5일 때 5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s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